안녕하세요. 함정호 교수님 캡티브 음반 펜트기가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2D, 3D 측정을 통한 아두이노 4채널 5V 릴레이 모듈 외관 결함 검사 장비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팀원 소개 및 역할입니다. 마종훈 학생은 부품 유무 검사를 위한 템플릿 매칭 알고리즘을 맡았고, 저 김하연은 1차 높이 및 들뜬 검사를 위해 포토메트릭 스테레오 알고리즘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박두빈 학생은 2차 검사를 위해 PNP 기법을 맡았으며 김경석 학생은 3차 검사를 위해 스테레오 비전 알고리즘을 맡게 되었습니다. 검사 보드는 다음 사진과 같고 검사 항목은 채널 0번부터 3번, IC 0번부터 3번, 1번 릴레이, 2번 릴레이입니다. 검사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프로젝트의 흐름은 먼저 영상을 얻고 부품 파손 유무 검사를 위해 템플릿 매칭 알고리즘을 쓰고 1차 높이 측정 및 부품 들뜬 검사를 위해 포토메트릭 스테레오 알고리즘을 씁니다. 그리고 2차 측정을 위해서는 PNP 알고리즘, 마지막으로 3차 측정을 위해서는 스테레오 비전 알고리즘을 쓰게 됩니다. 측정 완료된 데이터를 가지고 각자의 분량 검출 알고리즘을 통해 정상 분량을 판정합니다. 검사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구 설계 및 구동 과정입니다. 전체적인 기구 설계도 초안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예상 작동 흐름은 먼저 검사체를 스테이지 위에 올려놓고 템플릿 매칭 포토메트릭 PNP 검사가 완료되면 스테이지를 이동시킨 뒤에 스테레오 비전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알고리즘 검사가 끝나면 스테이지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음은 설계 과정입니다. 여러 가지 검사 알고리즘의 광학계 조건을 쉽게 충족하기 위해 기구의 높이를 높이고 아파트처럼 층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LED를 가장 아래층에 고정하고 스테레오 카메라를 두 번째 층에 고정한 뒤 바슬러와 영사기를 세 번째 층에 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개의 층은 아크릴을 부착하여 회로와 여러 가지 장비를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둡니다. 다음으로는 기구 설계에서 추가 사항입니다. LED 스테레오 카메라, 영상기, 모터 드라이버의 보다 확실하고 안정적인 고정을 위해 3D 프린터로 지그를 만들어서 확실히 고정시키게 되었습니다. 필요한 부품들이 잘 고정되어 알고리즘 효율이 올라갔습니다. 다음은 회로 설계 부분입니다. NIDAQ 보드를 이용하여 기구가 동작하게 하기 위해 모터 드라이버와 LED를 보드에 연결합니다. 모터 드라이버는 NI의 P1에 0번에서 3번으로 연결하고 LED는 P1에 0번에서 3번으로 연결합니다. 그리고 MFC와 통신하여 제어할 수 있게 합니다. 회로도는 오른쪽 다음 사진과 같습니다. 다음은 개발 방법 및 이론입니다. 각자가 맡은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템플릿 매칭 부분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템플릿 매칭이란 참조 영상에서 템플릿 매칭되는 위치를 탐색하는 방법입니다. 템플릿 매칭 원리는 그림과 같이 템플릿 이미지를 타겟 이미지의 왼쪽 상단에서 한 픽셀씩 오른쪽으로 슬라이싱해 가면서 이미지를 비교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타겟 이미지의 오른쪽 하단까지 모두 계산하여 위 그림과 같이 매칭 결과를 얻게 됩니다. 템플릿 매칭 방법은 총 6가지가 있는데 먼저 제곱차 매칭 방법은 다음 수식과 같이 템플릿 t를 탐색 영역 i에서 이동시켜가며 차이의 제곱의 합계를 계산하여 최소값을 얻게 되는 방식입니다. 상관관계 방법은 수식과 같이 입력 영상의 곱을 제곱해 모두 더하여 최대값을 얻게 됩니다. 상관계수 방법은 위 방법과 유사하며 각각의 평균을 고려한 매칭을 수행하게 됩니다. 나머지 3가지 방법은 영상의 밝기 등에 덜 민감하도록 정규화 과정이 필요해 모든 방법에서 정규화 계수를 나눈 방법입니다. 다음은 이론 부분입니다. 저는 제곱차 매칭 방법을 선택하여 다음 이론에 적용시키게 되었습니다. 우선 결과 이미지의 총 픽셀 수는 탐색 이미지 픽셀 수 마이너스 템플릿 이미지 픽셀 수 플러스 1입니다. 예를 들어 원본 이미지가 5 곱하기 5 템플릿 이미지가 3 곱하기 3으로 가정하고 계산해보면 맨 첫 번째 좌표에 매칭시키면서 원본 이미지와 템플릿 이미지를 동일 선상에서 제곱차 매칭 방법으로 차를 구해 거기에 제곱을 하여 총합을 구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하여 61이라는 값이 첫 번째 좌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후 계속 계산하며 동일한 픽셀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면 가장 작은 값은 0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템플릿 매칭 분량 검출 알고리즘의 흐름도입니다. 먼저 바슬러 카메라로 원본 이미지를 획득을 합니다.
그 후 템플릿 이미지를 지정해주고 원본 이미지를 4분할하여 각 부품의 이미지와 템플릿 매칭을 수행하게 됩니다. 템플릿 매칭을 수행한 후에 매칭 결과의 좌표값을 획득하여 해당 부품의 임계 좌표값을 지정하여 정상인지 불량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임계 좌표값의 조건은 해당 좌표에서 값이 20 안팎으로 있는지 판단하여 있을 시 정상 부품, 없을 시 불량 부품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스 부분 설명입니다. 다음과 같이 해당 부품의 개수만큼 각 부품마다 ROI 영역을 지정하여 분할하게 됩니다. 그 후 각 부품마다 템플릿 매치 함수를 통해 매칭이 진행되고 매칭 결과에서 가장 낮은 밝기값과 좌표값을 구하게 됩니다. 정불량 알고리즘은 앞서 말했듯이 임계 좌표값 기준을 20으로 설정하고 임계 좌표값을 대입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문으로 판별하여 마지막에 정상인 부품에만 렉탱글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높이 측정 및 들뜬 검사를 위해 포토메트릭 스테레오 알고리즘을 이용한 기마입니다. 포토메트릭 스테레오 기법이란 위치가 고정된 하나의 물체에 다른 조명 조건에서 빛을 비추어 얻는 여러 개의 영상으로부터 물체의 데스맵을 계산하는 기술입니다. 그림자와 하이라이트가 각 이미지의 물체 표면에 떨어지는 정도를 정확하게 측정하여 표면 벗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물체의 정확한 3D 모델을 만들어내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포토메트릭은 카메라가 고정되어 있고 최소 3개 이상의 빛을 한 번씩 써서 얻은 영상들의 밝기 정보를 이용합니다. 이를 통해 물체 표면의 그레디언트를 구성한 후 물체의 3차원 형상을 추출해냅니다. 개발 방법의 흐름은 다음과 같이 첫 번째로 광원 좌표를 구하고 노멀맵을 구한 뒤 데스맵을 구하여 3차원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광원 좌표는 다음과 같이 12시 방향을 기준으로 방위각을 구하고 그 다음에 천정인 고도각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각을 합쳐 광원의 XYZ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2시, 3시, 6시, 9시 방향에 광원을 설치하고 이 수식으로 광원 좌표를 구했습니다. 다음은 노멀맵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영상과 빛 정보를 얻을 수 있는 i와 l을 행렬 g로 표현하고 식을 풀어보면 이렇게 풀어보게 되면 노멀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MFC C++ 코드화시키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과 같이 이미지 개수만큼의 이미지 개수 by 1 행렬을 선언하게 되고 각 픽셀 값을 순차적으로 놓고 계산하여 최종값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노멀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스맵입니다. 데스맵을 구할 때 노멀맵을 이용하게 되는데 노멀 벡터에서 평면 Z에 관련된 벡터를 얻기 위해 선형 방정식을 세우고 Z를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NZ 행렬이 희소 행렬을 이루게 됩니다. 이를 그냥 사용하게 되면은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메모리 부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스위스페어스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출모드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코드화 부분에서는 우선 마스크 이미지를 가져와 마스크 이미지의 픽셀 값이 250 부분의 개수를 구하고 구하고자 하는 영상에서 유효한 값이 있는 픽셀을 탐색하면서 값을 보정해 나갑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구해진 각 픽셀의 좌표와 해당 픽셀 값, 즉 높이값이 담긴 맷을 텍스트 파일로 저장합니다. 이때 마이너스가 나오는 부분은 절대값을 취해준 뒤 저장시켜 값을 또 한 번 보정합니다. 마스크 부분에서 픽셀 값이 0인 부분이 바닥면에 해동하도록 전처리를 시켜주고 오픈GL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다이얼로그 창에 다음과 같이 그래프를 띄우게 합니다. 다음은 불량 검출 알고리즘입니다. 각 채널의 좌표를 받아온 후 실제 높이와 픽셀 값 사이의 비율을 계산한 뒤에 각 채널의 평균 높이의 비율을 곱하여 실제 평균 높이 값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장 높이인 17mm를 기준으로 각 채널의 높이값의 오차율을 구하여 이 오차율이 22%가 넘게 되면 불량, 아니면 정상으로 판정합니다. 다음은 불량 검출을 위한 코드이고 최종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테레오 비전 알고리즘을 적용해보고 발표하게 된 김경석입니다. 스테레오 비전이란 사람의 눈이 사물에 대한 거리를 망막에 맺히는 양한 시차를 이용하여 인지하듯이 카메라 2대를 사용하여 사물의 거리를 판별하게 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스테레오 비전은 2대의 카메라를 사용합니다. 두 카메라를 평행하게 설치하고 같은 장면을 촬영하여 나온 좌우 영상을 통해 거리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좌우 영상 중 하나를 기준으로 정하고 다른 영상을 탐색 영상으로 정한 후에 기준 영상의 모든 화소에 대해 탐색 영상에서 대응점을 찾습니다. 옆에 그림을 통해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좌우 이미지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책상 모서리가 위치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리가 가까울수록 차이가 많이 날 것이고 멀리 있는 물체일수록 이 거리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거리를 이 픽셀에 관한 디스페리티라고 말하고 이 기준 영상에 관해 픽셀마다 디스페리티의 수치를 표현하는 것이 스테레오 비전의 원리입니다. 여기서 더 필요한 알고리즘이 바로 이 좌우 이미지 픽셀 간에 정합되는 점을 찾는 것입니다. 이 픽셀 간 매칭되는 점을 찾기 위해서 정합점 매칭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정합점 매칭 방식 중 SAD 기법을 사용하여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옆 이 사진을 보면 3곱하기3의 정합청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 영상과 탐색 영상을 정하고 기준 영상의 XY 좌표와 같은 영역을 탐색 영상에서 찾고 그 기준으로 옆으로 한 칸씩 이동하면서 연산을 진행합니다. 현재 좌 이미지를 기준으로 정했을 때 탐색 영상인 우 이미지에서는 무조건 매칭되는 점은 왼쪽에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왼쪽으로 한 칸씩 이동하면서 연산을 진행합니다. SAD 기준 연산 방식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두 정합창에 매칭되는 위치끼리 뺄셈을 하고 절대값을 취하여 나온 값들을 모두 합한 값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즉 정합되는 점이라면 가장 비슷한 픽셀끼리 연산이 될 테니 가장 작은 값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옆으로 한 칸씩 이동하면서 연산하며 가장 작은 값이 나왔을 때 그 점을 정합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개발 흐름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좌우 이미지를 획득한 후 전처리를 거칩니다. 전처리의 과정에는 캘리브레이션과 레티피케이션, 블러 효과 추가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스테레오 매칭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후 나온 결과를 후처리 블러 효과를 거쳐 높이값을 표현한 뎁스맵을 가져오고 마지막으로 높이 측정을 하여 분량 모드를 검출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분량의 기준을 살펴보면 맨 왼쪽과 같은 들뜬 부품과 2번에 기울어진 부품들을 검출하게 되고 그 외에는 정상 부품 판별을 하게 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캘리브레이션을 통해 카메라 보정을 하는 단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캘리브레이션이란 2D 좌표와 3D 좌표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3D 좌표가 2D의 카메라 이미지로 변환되면서 생기는 왜곡을 보정해주기 위하여 수행합니다. 이 왜곡에는 방사 왜곡과 접선 왜곡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러한 수식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둘의 수식을 합치면 이러한 수식까지 뽑아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왜곡을 잡기 위해선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하는데 저는 체커보드 방식을 사용하여 캘리브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보정을 진행할 카메라로 이 체커보드를 여러 각도로 촬영하여 왜곡을 보정하는 방식입니다. 3D 월드 좌표가 체크보드의 패턴이 되고 3D점과 해당 픽셀 위치를 파라미터로 가져와 계산하게 됩니다. 모든 꼭지점이 동일한 평면에 있기 때문에 Z는 0으로 고정되게 되고 그 기준으로 XY 값이 정의되게 됩니다. 이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캘리브레이션을 진행하면 이와 같이 둥글게 방사 왜곡이 생기는 카메라가 이렇게 제대로 평평한 체크 무늬를 가져올 수 있게 보정이 됩니다. 다음은 레티피케이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테레오 매칭을 하기 위해서는 두 영상에서의 스캔 라인이 Y축 기준으로 동일한 픽셀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Y축을 맞춰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티피케이션 과정을 통해 이미지 보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선 에피폴라 지오메트리에 관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여기 사진에서 두 네모를 두 카메라를 통해 얻는 이미지라고 생각합니다. A와 B를 각 위치에서 가져오는 영상 이미지라고 생각했을 때 이 P를 촬영하게 되면 A에서는 이 라인이 P가 존재할 때 이 좌표로 나오게 될 것이고 B에서는 이 라인이 P가 존재하는 좌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서로의 존재할 수 있는 지점의 라인을 각자 그려주게 되면은 이런 형태를 볼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에필 라인이 서로 평행하게 나타나야만 서로의 스캔 라인이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두 이미지를 약간 다른 각도로 촬영을 하고 두 이미지에 대해서 특징점을 찾아 두 특징점끼리의 에필라인을 그려줬습니다. 이 점에 할당되는 에필라인은 이 선이 될 것이고, 이 점에 할당하는 에필라인은 이 선이 될 것입니다. 이 선이 평행하게 나와 주어야 스테레오 매칭이 제대로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적으로 카메라를 평행하게 설치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완전히 평행하게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레티피케이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저는 이 레티피케이션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런 알고리즘을 사용했습니다. 검사할 모듈이 위아래 평행한 검은 선을 두게 되고, 이 검은 선을 기준으로 영상을 위아래로 잡아당겨 에필라인을 평행하게 만듭니다. 위아래 늘어난 비율만큼 좌우 비율도 맞추게 되어서 모든 좌표가 맞춰주게 됩니다. 코드를 확인하게 되면 워핑 함수를 사용을 하여 구현을 하게 되었는데, 보게 되면은 앞서 말한 과정이 그대로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처리의 마지막인 블러 효과 과정입니다. 스테레오 비전 특성상 잡음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때문에 이 잡음을 줄이는 스무싱 작업을 위해서 블러 효과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블러 효과는 간단하게 오픈CV 내부 함수를 통해 가우시안 블러 효과를 적용하여 구현을 하였고, 몇 번의 실험을 통해서 21x21 마스크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스테레오 매칭을 한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연산 방법을 활용해보고 가장 좋은 결과 방식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살펴보면 스테레오 SGBM이 가장 좋게 나와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각 구현한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AD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AD 기법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면은, 일단 결과 영상의 Y축, X축으로 포문이 들어가 있고, 탐색 범위만큼 반복하는 왼쪽으로 검사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 정합창 블록 사이즈만큼 검사를 진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이미지와 오른쪽 이미지의 차이에서 절대값을 한 값을 모두 더한 값을 통해서 결과를 내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 SSD의 경우 비슷하게 서로의 차에서 제곱을 한 값에서 결과를 내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센서스 기법도 사용을 해보았는데, 센서스 기법의 경우는 두 정합창에서 정합창에 있는 숫자들을 1과 0의 파라미터로 변경을 하게 되어서 결과를 내고 있고, 마지막으로 제가 사용을 한 스테레오 SGBM 함수에서는 함수를 사용하면서 최대 얼마나 검사를 할 것인가, 최대 디스플레이 값을 정하고 블록 사이즈가 얼마나 될 것인가, 그리고 부드러운 파라미터를 사용하여서 결과를 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인 후처리 과정에서는 가중 메디안 블러를 사용하였습니다. 스테레오 매칭을 통해 나온 디스플레이트 맵 결과에 블러 효과를 적용하여 스무싱 효과를 한층 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기존 메디안 블러와의 차이를 확인해보자면, 픽셀과 픽셀 값의 관계에서 웨이트 파라미터까지 추가해 가중치를 두어 결과를 내는 방식입니다. 중앙값을 고르게 되는데, 보통 메디안 블러는 여기서 확인을 하게 되면 3으로 블러 처리가 되는 반면, 가중 메디안 블러는 가중치로 인한 변화로 4로 필터 값이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중 메디안 블러는 기존과 다르게 시차 경계를 보존하며 블러 효과를 적용되기 때문에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높이 결과는 마무리하게 되고, 불량 검출을 하기 위해 연산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검사할 부품이 있는 곳을 템플릿 매칭을 통해 위치를 구하게 되었고, 그 위치의 밝기값, 즉 거리값의 최대 빈도수를 구해 연산을 진행하였습니다. 최대 빈도수가 몇 이상이라면 들뜬 불량으로 판단하게 되었고, 기울어진 부품을 확인하기 위해서 최대 빈도수 밝기값이 정상 수치로 나온 부품들도 그 밝기값보다 높은 밝기값이 얼마나 분포를 했냐를 체크하여서 기울어짐을 판별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과정과 그 결과를 리스트화해서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매칭 결과로 나온 것은 3D로 확인하였을 때 이런 모습으로 정산 모듈을 찍었을 때 이렇게 4개의 모듈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험을 계속 진행하여 신뢰도 체크를 해보았습니다. 정상 모듈로 10번의 실험과 불량 모듈로 10번의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정상 모듈은 100% 오류 없이 결과가 나오게 되었고, 불량 모듈은 80%의 성공률을 보여줬습니다. 불량 모듈 중 들뜬 불량은 모두 잡아내게 되었고, 기울어진 부품만 몇 번 잡히지 않은 모습으로 80%의 성공률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스테레오 비전 알고리즘 설명에 대해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사 정보 관리입니다. 검사 정보 관리는 MySQL로 하게 되었습니다. 각 알고리즘별 테이블을 생성하여 검사 정보를 저장합니다. 포토메트릭 스테레오에서는 측정 시간, 실제 평균 높이, 오차율, 각 채널 부품 정상 불량 정보를 저장하고, PNP에서는 실제 평균 높이, 기울기, 오차율, 각 채널 부품 정상 불량 정보를 저장합니다. 스테레오 비전에서는 다음 정보들을 저장하고, 템플릿 매칭에서는 릴레이, 채널, IC, 각 부품의 유무를 판단한 결과값을 저장합니다. 최종 결과입니다. 다음은 불량 보드를 측정하였을 때의 리스트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자의 알고리즘에서 판별해야 할 결과가 잘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최종적인 기구의 모습입니다. 왼쪽에서부터 차례대로 정면사진, 측면사진, 평면사진입니다. 다음은 최종 프로그램의 UI 모습입니다. 카메라 영상을 받아오는 부분, 제어부, 템플릿 매칭과 스테레오 비전 알고리즘의 결과창, 3D 형상 측정한 그래프 출력창, 마지막으로 정상 불량 검출 리스트를 넣게 되었습니다. 이번 캡스톤 디자인 2를 진행하면서 관련 지식이 향상되고 학구열이 증진되었으며 취업을 위한 밑거름을 탄탄히 쌓을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PNP 레퍼런스 값을 해주고 이제 PNP 레퍼런스 값이 끝났으니까 검사할 항목을 올려주고 스타트. 오토매트릭스 영상 없고 그래서 연산하고 그리고 PNP PNP 격자 영상 없고 PNP 연산 진행하고 이제 스테레오 비전 촬영부로 이동하고 영상 획득하고 끝나고 돌아오고 끝.